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밤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부터 방금 전 9시까지 2시간 반 동안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요. 2시간 반이면 사실은 모든 정치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찬에서 두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전했습니다. 또 두 당 사이의 공통의 법안 그리고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국 신당의 선도적 역할. 이 부분에 오늘 두 사람이 만난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국 신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부분을 부담없이 외쳤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탄핵을 섣불리 입 밖으로 꺼냈다가는 역풍도 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잃을 것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좌파 진영에서 요구하는 탄핵을 마음대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조국혁신당이 선명성 측면에서 민주당을 훨씬 앞섰죠. 그래서 12석이라는 깜짝 놀랄 만한 의석을 확보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선도적 역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 아니면 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국의 회동을 제안한 것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조국과 조국혁신당을 사실은 지금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용도 폐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바로 오늘 오전까지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봤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자를 키워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시켜주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약속했었죠. 그렇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없었던 일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민주당은 영수회담이라고 하죠.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이 범야권 연석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아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당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의원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조국과 조국혁신당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과 이재명이 오늘 갑자기 조국에게 만찬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왜 갑자기 조국 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제안했고, 또 오늘 의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걸 보려면 오늘 상황부터 우선에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독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회담 2차 실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의제 조율 없이 그냥 만나서 모든 현안을 얘기하자, 이렇게 역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을 거절할지 말지,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상 항복선언을 요구했죠. 받아들이기 힘든 온갖, 심지어 사과하라고까지 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 의제에서부터 사실상은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항복선언을 요구해왔습니다. 단독회담이 결렬돼도 관계없다,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단독회담보다는 빨리 서둘러서 윤석열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든지,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갑자기 신경이 쓰였는지, 아니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1심 선고가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너무 길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을 결렬시키든지 아니면 무산시키든지, 하여튼 회담과 무관하게 곧바로
윤석열 퇴진 또는 임기 단축 개헌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12석의 조국 혁신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기에는 역풍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선도적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논의했을 가능성, 현재로 볼 때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조국 대표 역시 대부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죠. 오늘 두 사람이 만난 핵심 주제였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민주당의 조국 혁신당에 대한 대접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실체를 인정하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시켜서 조국 혁신당의 위상을 높여주는 방향으로까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국과 조국 혁신당을 애써 무시하던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굳이 영수회담을 대비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 구상을 내놓을 경우 본격적인 윤석열 정권 타도 공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만찬 의제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특정하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번 선거도 같이 역할을 나누어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있어 같이 한번 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 만찬 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지금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개헌은 22대 국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은 이 사건으로도 기소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혐의만도 11개가 됩니다. 차기 대선이 실시되는 2027년 3월 이전에 이 가운데 단 한 건만이라도 대부분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대권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재명만 쳐다보고 있는 야권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에게 다음 대권 도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은 이재명에게는 최선의 카드입니다. 결론은 대선을 앞당기자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되건 조국에게 그 역할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